이번에 그 조희대가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이재명 지지층을 흔들기 위한 저희들은 뭐 공작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조희대의 이 쿠데타 이제 성패를 가늠짓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첫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사법 쿠데타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이제 윤석열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지지율이 40%까지 치솟았다라고 하는 이 가짜 여론을 형성하는데 총대를 맸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네. 근데 친윤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쩐 일인지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 95%가 변함없이 이번에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도 지지를 하겠다라는 좀 의사를 표시한 걸로. 그러니까요. 막 흔들었는데 뭐 겨우 3% 정도만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변함없이 95%는 그렇죠. 변함없이 지지하겠다. 뭐 일주일 사이에 뭐 한 2, 3% 정도의 지지율의 변동은 늘상 있는 거예요. 네. 저것은 그러니까 95%가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파기환송 판결이 오히려 뭐 표심을 결정짓지 못했던 중도층들도 뭔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반사적 결집으로 작용을 했고 또 뭐 일부는 한 2, 3% 정도는 또 이제 마음의 동요를 좀 시켜서 떨어져 나갔겠지만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다. 기대했던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양평을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취재진들이 또 양평을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현장의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양평 구민 여러분, 어떻게 사실만 하십니까?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렵고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 왔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나라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이겨낼 수 있겠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겠죠? 자신 있죠? 살아온 나라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저는 여기 계신 이 의원님들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월급 주고 일시키는 대리인 일꾼 아닙니까? 네.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엄청난 저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도로 이제 갈 건데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 왜 안 썼어요? 한 말씀 하죠. 선거운동을 하지 말고. 양평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우리 이재명 후보님 오셨으니까
우리 양평 군민들이 절절하게 소망하는 거, 휘어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똑바로 펴야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휘어진 도로 똑바로 펴시다. 새로운 민주정부 우리 힘으로 세웁시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가 결정하면 다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정의롭고 타당하고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 권한을 가지고 내 땅값 올리고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거 왜 중단을 시킵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맞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최재관 위원장 말대로 길이란 쪽바로 가야지. 길은 쪽바로 가야지. 똑바로. 왜 돌아가냐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거 없는 상식적인 세상, 태양과 바람 같은 자연력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야, 이재명 후보가 연설 이 실력이 일치월장 흡인력 있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재명 예. 후보의 연설 실력을 우리가 평가할 단계는 일단 지났다고 그러니까요. 보시죠. 예. 참 쉽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참 설명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평 지역은 이제 그 윤석열 정권 초기에 터진 권력형 비리,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로 이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곳인데, 이 휘어진 도로를 이제 똑바로 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함의하는 바가 있죠. 예. 윤석열이 이제 망가뜨렸던 이 국가 시스템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하는 걸 또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평의 이제 시민들 반응을 보셨겠지만 지금 가는 데마다 지금 반응이 뜨겁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여론조사 결과도 아까 언급하셨듯이 네.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더 상승하고 있고 네. 이재명 지지율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 이제 과거 이제 시계열로 좀 추이가 지금 보이고 있죠. 이번 MBC 여론조사는 이제 지난 4일 날 조사된 결과입니다. 좀 많지만 본조사라고 쓰인 것이 이제 4일 그러니까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가 1일 날 있었죠. 네. 그 사법 쿠데타가 충분히 여론에 반영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시계열로 보게 되면 외려 4월 달보다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정권 재창출 여론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법 쿠데타 세력들이 기도했었던 이재명 흔들기, 선거판을 흔들려고 했었던 기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는 외려 지난번 여론조사 때보다 약 한 4% 정도가 네. 그러니까 거꾸로 반사적 결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냥 34% 변동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3%에서 1%로 넣어졌는데 저건 아마도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반사적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왔고 네, 민주당으로 조국 혁신당은 이동해 대선 간것 후보가 같습니다. 안 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MBC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조희대 등 이 법비들이 일으킨 이 사법 쿠데타는 전혀 여론 지형, 이 선거판을 흔드는데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거꾸로 소폭이지만 더욱 반사적인 결집을 가져왔다.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것은 이제 이 사법 쿠데타에 가담했었던 대법관들뿐만 아니고
서울 고법의 판사들도 저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볼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느 쪽에 쓸 것인지를 지금 이 쿠데타가 성공 가능성이 사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이 법비들은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겠죠. 네. 판사들이 주로 보면 네. 좀 대세에 좀 올라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판사들은 안 보는 척하면서도 예의주시합니다. 네. 결국 여론조사를 이제 눈치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조의대가 아니고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리얼미터도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뭐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제 MBC 여론조사랑 조금 달라요. 네. 예, 이제 정권 교체 지지율이 조금 소폭 빠진 걸로 나오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이 대선 3자 가상 대결에서 그 이재명의 그 대세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29일인가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했습니다. 5월 1일까지니까 3일간 연중에 이제 이틀간이 네. 사법 반영이 쿠데타에 이제 그 영향이 반영된 걸로 봐야겠죠. 네. 예, 보면 이제 이재명, 김문수 46대 27, 이재명 한덕수 46대 34. 여전히 김문수하고는 뭐 20%, 한덕수하고도 뭐 한 2% 정도 격차를 유지하는 걸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뭐 지지율이 뭐 큰 변화가 없고 외려 이제 그 국힘당 후보가 정해지면서 약간 컨벤션 효과로 김문수하고 한덕수의 그 지지율이 조금 올라온 걸로 같습니다. 네.